이번 기수가 조금 제가 수업이 적어요. 이거 제가 지난달에 좀 뭐 하는 바람에 보고 싶었어요. 그러니까요. 지난번에 저희가 어디 수업을 했었냐면요. 그 노인의 건강 증진 문제, 뭐 밥 잘 먹어야 된다, 운동해야 된다, 뭐 어쩌고 막 이런 거 얘기했었던 거 했었고, 식사, 콧줄로 밥 주는 것까지 했었어요. 네. 그죠? 그리고 나서 뭘 안 했냐? 투약, 약 주는 거를 안 했거든요. 그러니까 약 주는 거 오늘 마무리를 질 거고, 그 다음에 오늘 치매 뇌졸중 파킨슨에 대해서 할 거예요. 치매 뇌졸중 파킨슨. 그래서 좀 빨리빨리 할게요. 빨리빨리 해서 시간이 조금 뒤에 남으면 또 시험이에요? 아니요. 그냥 간호 파트 한번 정리를 쭉 해볼게요. 아직 좀 힘드신 정리가 안 되시는 부분들이 있으시잖아요. 그래서 꼼꼼하게 다 정리해드릴 수는 없어요. 시간이 없기 때문에 꼼꼼하게 다 정리할 수 없고 그냥 빠르게 후루룩 해가지고 한번 정리를 해드릴게요. 되는 시간 되는 데까지. 네. 다음 시간에도 시간 되는 데까지 그냥 그렇게 후루룩 넘기면서 정리를 해드릴게요. 네. 그러면 지난번에 다 못한 부분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빨리. 어디 보시면 되냐면요. 교재 367. 교재 367페이지 찾으셨나요? 네. 투약 긁기 부분입니다. 투약 긁기. 이거는 저희가 대상자분들한테 약을 챙겨드릴 수밖에 없어요. 저희가 약을 챙겨드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약 챙겨드릴 때 어떻게 할 것인가 그거에 관련된 얘기입니다. 지금은 줄치지 마세요. 제가 그냥 있습니다. 정확한 약물이 정확한 대상자에게 정확한 용량, 정확한 투약 경로로 정확한 시간에 투약되도록 돕는다라고 해서 이게 뭐 있어요. 이제 있는데 이것까지 선생님이 모르셔도 됩니다. 당연히 정확한 약을 줘야겠죠. A 약 줘야 되는데 B 약 주면 안 되는 거고 이 사람한테 줘야 되고 저 사람한테 주지 말라는 얘기고 하나를 줘야 되는 걸 두 알 주지 말라는 얘기고 입으로 줘야 될 거를 뭐 똥꼬에다 넣는다든지 주사로 맞아야 될 거 입에다가 넣거나 이런 거 하지 마시라는 얘기. 그리고 식전약이면 식전에 챙겨주고 식후약이면 식후에 챙겨주라. 다 원래 뭐 기본적인 얘기잖아요. 네,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2번 투약 후 수와 다른 이상 반응이 나타나는지 관찰한다. 약 먹었는데 알레르기 두루룩 올라온다거나 갑자기 막 얼굴 시뻘개진다거나 이런 거 나타날 수 있잖아요. 그런 거 관찰하자. 그다음에 세 번째, 약물 투약을 거부하거나 평소와 다른 이상 반응이 나타날 경우 간호사나 시설장, 관리 책임자에게 신속하고 정확하게 보고한다. 이건 이제 문제 상황이 된 거잖아요. 문제 상황이 되면 보고하시면 되잖아요. 그죠? 그 얘기입니다. 이거는 그냥 넘으시면 되는데 오른쪽에 있는 꼭 알아두기는 알고 계셔야 돼요. 뭐냐? 금식인 경우 우리가 이제 간혹 금식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대상자분들이 뭐 다음날 검사를 진행해야 된다든지 수술을 해야 된다든지 또는 지금 뭐 장염이 막 심해가지고 아예 일단 식사 못하게 하신다든지 이런 경우가 있단 말이죠. 아니면 너무 지금 좀 안 좋아졌어. 그런 경우에 아예 이제 의식을 놓을 수도 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아예 금식시켜버려요. 그러면 이런 경우에도 약은 안 주는 거냐? 약을 전체를 안 주는 건 아니라 혈압약 같은 거 있죠. 매일매일 그냥 계속 꾸준히 먹고 있더냐 그런 약은 들어간다는 거죠. 금식인 경우에도 혈압약 등 매일 투약해야 하는 약물들은 반드시 투약을 합니다. 이거 다른 선생님하고 수업하셨나요? 아니요, 이거 저기 원장님인데. 원장님하고 수업하셨나요? 아니 지나가는. 지나가다가 설명해 네. 주셨나요? 네, 알겠습니다. 지나가는 다 했어. 네, 아니었다고. 그거는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지금 금식이라도 혈압약 등 매일 복용하는 약은 반드시 투약하십니다. 그다음에 돕는 방법이요. 돕는 방법에 보시면 동그라미 1번에 보시면 약의 종류에 따라서 가루로 만들 수 있는 약, 그대로 투약해야 되는 약이 있으므로 약국에서 가져온 상태로 투약되도록 돕는다. 무슨 말이냐면 그 배우셨죠? 알약 같은 거 보면 분할선이 있고 없고가 있다고. 분할선이 있으면 쪼개도 되느냐, 없으면 쪼개면 안 되느냐 이렇게 분류가 된다 그랬었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맞춰서 약국에서 알아서 만들어줬을 거 아니야. 이 사람을 만약에 꿀떡 못 삼키는 사람이라면 의사가 애초에 처방전에다가 이거는 가루약으로 만들라고 처방을 해요. 그걸 보고 약국에서 알아서 만들어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약국에서 가져온 대로 주라는 거죠. 내 마음대로 그냥 이 약은 크니까 쪼개고 이 약 못 삼킬 것 같으니까 막 내 마음대로 부시고 이런 거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 얘기가 2번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대상자의 신체 상태로 인해서 약을 삼키지 못할 경우에 요양보호사가 임의로 약을 갈거나 쪼개지 말고 약사나 의사에게 문의해서 지시에 따라 합니다. 3번 유효기간이 지났거나 확실하지 않은 약은 절대 사용하지 않는다. 뭐 이건 당연한 얘기고요. 4번은 조금 기억해 두세요. 처방된 이외의 약을 섞어주지 않습니다. 이거 무슨 얘기냐면, 그러니까 뭐 대단히 중요한 건 아닌데 그냥 문제 이런 게 있더라고요. 이런 문제가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는 비처방 약물, 뭐 여주황, 돼지감자 뭐 이런 거 많이 드시잖아요. 그런 거 마음대로 우리가 처방받은 약하고 함께 주지 말아요. 먹고 싶으면 의사하고 상의하셔야 돼요. 내가 약을 먹고 있는데 이런 거 같이 먹어도 되느냐 상의하셔야 돼요. 잘못 복용했을 경우 잘못 복용했을 수도 있어요. 그죠? 잘못해서 뭐 약을 더 많이 먹었다든지 뭐 조금 먹은 거는 더 먹으면 되는 거지만 더 많이 먹어버리니까 사실은 좀 되돌릴 수가 없잖아요. 그런 거가 만약에 됐다 무조건 보고하셔야 돼요. 간혹 그런 경우 있어요. 그러니까 약을 바꿔서 주시는 경우 있어요. 이 사람 거 이 사람 거를 어차피 내가 다 입에다가 넣어줘야 되는 분이야. 혹시 이제 손을 떨거나 이래가지고 흘리시는 분들은 내가 입에 다 넣어줘야 되잖아요. 약을. 그럼 어차피 내가 챙겨줘야 되니까 그 약을 주면은 받아다가 내 주머니에 넣어놓는 거야. 앞치마에다 그냥 쑥쑥 뽑아놔. 그랬다가 바쁘니까 그냥 앞치마에서 주면 하고 이제 거의 그 자리까지 갖다 놓기가 왔다 갔다가 힘드니까 받은 즉시 내 그냥 앞치마에 쑥 집어넣는 거지. 그런 다음에 일하다가 이제 다 식사 다 챙겨드리고 약을 드려. 근데 이제 딱 꺼냈어요. 2개밖에 없어. 이 할머니 이렇게 줘야 돼. 근데 딱 2개밖에 없으니까 당연히 이렇게 주겠는데 귀신에 씌인 것처럼 이렇게 줘요. 바쁘면 진짜 바쁘면 그런 일이 생겨요. 근데 나 분명히 이렇게 줬거든. 근데 이걸 주고 나서 이걸 보니까 이 할머니가 또 남아있어 내 손에. 이런 일이 생긴다니까. 근데 진짜 귀신에 쓰인 것처럼 이렇게 실수를 해요 정말로. 분명 똑바로 한 것 같은데 어느 순간 이렇게 정신 차리고 보면 딴짓을 했어. 그런 경우 있는데 이거 솔직히 말하면 나는 그렇게 했어. 그러면 이 약 그냥 버려버리면 아무도 몰라요. 근데 그렇게 하시면 절대로 안 된다. 그렇게 하시면 절대로 안 된다. 잘못 먹은 분들한테 무슨 일이 생길 수 있거든요. 빨리 얘기를 해줘야지 빨리 조치를 취해요. 어쨌든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생겨버렸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미리 대비를 한다고. 문제가 생기지 않고. 근데 말을 안 해주면 돌아가실 수 있어요. 약 한 번 잘못 먹어도 돌아가실 수 있습니다. 혈압약, 뭐 당뇨약 이런 거 원래 혈압 당뇨 없으신 분이 만약에 그런 걸 드셨어. 돌아가실 수 있죠. 혈압 갑자기 뚝 떨어지고 당 뚝 떨어져가지고 돌아가실 수 있거든요. 근데 실수할 수 있어요. 충분히 실수할 수 있으니까 그런 거 그냥 얘기하셔야 돼요. 빨리. 자, 한 장 넘겨주시면 368페이지입니다. 368. 약 주러 갈 거예요. 내가 더러운 손으로 약 주면 안 되니까 물과 비누로 손을 씻죠. 그리고 약 포장지에 써 있는 이름 그리고 저 할머니 이제 눈으로 확인하죠. 누구누구님 하고 확인하죠. 한 다음에 대상자가 이분이 진짜 입으로 삼킬 수 있는지 아니면 지금 금식 상태는 아닌지 오심 울렁울렁거리면서 토할 느낌 그런 게 있는 건 아닌지 구토가 있는 건 아닌지 대상자의 상태를 한번 확인합니다. 그리고 이제 4번 침상머리 눕히고 반자위를 취한다. 눕혀가지고 약 먹이진 않잖아요. 앉혀서 먹여야 되니까 그 얘기를 하는 거고요. 5번 대상자에게 투약의 절차를 설명한다. 설명은 모든 거에 다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하는 모든 처치에 설명은 무조건 들어가요. 똥기저귀를 갈아도 어머니 제가 기저귀 갈아드릴게요. 당연히 설명하는 겁니다. 예, 어머니 제가 지금 식사 드릴게요. 예, 뭐 양말 신겨 드릴게요. 우리 옷 갈아입어요. 침대포 갈아드릴게요. 뭐든지 다 설명한다. 다 설명하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준비된 약의 용량 확인하고요. 오염되지 않도록 준비합니다. 가루약, 알약, 물리약의 투약 방법에 따라서 약을 줍니다. 자, 동그라미 8번 중요합니다. 약을 드릴 때 물을 충분히 제공해야 됩니다. 동그라미 8번 중요합니다. 물을 충분히 제공해서 약을 잘 삼키고 위장관에서 잘 흡수되게 합니다. 물을 충분히 드셔야 약도 잘 넘어가고 몸에서 흡수도 잘 된다는 얘기예요. 네. 그게 녹아야 되니까 물에 의해서 녹아서 흡수가 돼야 되니까 물을 충분히 제공합니다. 자, 9번도 기억하셔야 됩니다. 입을 벌리게 하거나 질문을 해서 전부 투약됐는지 확인합니다. 대상자
중에 간혹 약을 거부하시는 분이 계세요. 예를 들어 이 치매약. 근데 나는 아직 내가 치매라는 걸 받아들이진 않았어. 근데 이제 가족들이 나를 치매라고 해놓고 난 치매가 아닌데 나를 치매라고 해놓고 나를 요양원에다가 가둬놓고 나한테 치매약 먹이고 수면제 먹이고 이렇게 해가지고 나를 바보를 만들어가지고 내 돈을 저것들이 쓰려고 하고 있어. 이렇게 망상을 가지고 계실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약을 거부하세요. 내가 이 약을 먹으면 먹을수록 바보가 되고 있고 잠만 자고 있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거든요. 약을 안 먹고 싶은 거야. 그런데 약을 안 먹으면 또 뭐라고 하잖아. 네, 그러니까 약을 먹는 척을 하셔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입에다 넣고 혀를 이렇게 해서 밀어서 이런 데 껴놔. 이런 데 사이에 껴놔. 혀 밑에는 잘 걸려. 요령이 있어. 혀 밑에는 잘 걸려요, 솔직히. 이거는 누가 봐도 잘 걸려. 근데 이런 데 껴놔요. 그러면은 껴놓고 물만 삼키는 거야. 그래놓고 다 먹었어. 이제 얘기한 대로 가면은 그거를 휴지에 뱉어가지고 다 모아놔. 그런 식으로 하시는 분들도 계시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분이 진짜 약을 드셨는지 안 드셨는지 투약 확인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대부분은 그렇지 않지만 그런 증상을 보이시는 분들이 좀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한테는 투약 확인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방법으로? 입을 걸리게 하거나 근데 입 벌리라고 되게 기분 나빠하시거든요. 투약 확인을 하면 굉장히 기분 나빠하세요. 그러니까 만약에 입 벌리는 거에 대해서 거부감을 표시하신다? 그러면 그냥 계속 말을 시키는 거지. 말 시키다가 떨어지게. 그 얘기 하는 거야. 별곳에 다 숨기시는 거예요. 잘 숨겨요. 요령이 있으신 분들은 정말 잘 숨겨요. 정신과 환자들 정말 잘 숨겨요. 약. 정말 잘 숨겨요. 그래서 하도 그렇게 숨기니까 약을 아예 솜사탕 같이도 만들어요. 솜사탕처럼 만들어요. 그래서 닫자마자 녹아버려요. 혀에 닿자마자 그냥 그 조그만 침에도 확 녹아버리게 약을 만들어요. 그거 좋네. 비싸. 그런 약 먹고 싶다. 비싸. 약 삼키려면 힘든 거 좋네. 그렇게 그래서 투약 확인하셔야 됩니다. 나는 약을 먹으면서 기침을 심하게 하거나 구토, 토하면 시설장이나 간호사에게 보고를 하십니다. 기침을 심하게 한다라는 거는 걸린다는 거죠. 못 삼키고 사례가 걸린다는 얘기고 구토했다라는 거는 먹자마자 바로 구토한 거는 사실 안 먹은 거나 다름없으니까 다시 먹어야 되는 거고 만약에 시간 텀이 꽤 있었다 그러면 흡수되고 나서 구토했다고 봐야 돼서 한 번 더 안 먹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누가 정한다? 시설장이나 책임자가 정하라. 그래서 보고하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물품 정리하고 물과 비누로 내 손 씻어야 되겠죠. 내가 이제 침도 닿았을 거예요. 내 손으로 입에다 먹여드리고 했으니까 내 손에도 묻었을 겁니다. 이거는 그냥 이렇게 넘기시고 잘 나오는 부분은 뭐냐? 이 네모 박스들이 잘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네모의 박스에 있는 내용들이 잘 나온다. 그러면 가루약이요. 경구약 복용시 주의점이라고 해서 경구약은 입으로 들어가 입구자 써가지고 입으로 들어가는 약들을 어떻게 먹일 것인가에 대한 얘기입니다. 예, 그래서 거기서 가루약, 선생님들 가루약 있잖아요. 어떻게 드세요? 입에다가 물 한 모금 먹고 이렇게 털어서 먹잖아요. 근데 지금 우리가 케어하는 대상자분들한테 그렇게 약을 먹일 수 있을까요? 없어. 입에 머금고 있을 수도 없어요. 그걸. 그럼 어떻게 드릴 건가요, 선생님들? 숟가락. 우리 애기들 약 먹이는 거 생각하시면 되잖아요. 그죠? 애기들 숟가락에다 물 조금 해가지고 이렇게 개가지고 물에 녹여가지고 그래서 개 드리는 거잖아요. 그 방법이에요. 조그마한 약병에다가. 아니면 그쵸. 아니면 여기는 약병 얘기는 없고 주사기, 무침 주사기를 활용하라는 게 있어요. 근데 고개를 이렇게 숙이고 약을 안 넘어가요. 이렇게 저같이 정상도 잘 넘기기 힘든데 환자분들이 넘길 수 있을까요? 안 넘어가. 선생님 안 긴장해서 넘어가. 그래요. 아니요. 오, 물을 한 컵을 먹어요. 안 넘어가. 안 넘어가. 이렇게. 저희 바로 가서 집에 가서 연습했잖아. 영양제 먹으면서. 그러니까 왜 우리가 의식을 하면 계속 입에 남아있어요. 안 넘어가는 거야. 죽어도 안 의식적으로 넘어가는 하셔서 의식적으로. 거야. 그래요? 의식적으로 해서 그런데 그냥 해부학적으로 따지면 이게 맞더라. 어저께도 먹다가 안 넘어가서 아유 모르겠다. 이거 넘어갔어. 도저히 안 넘어가. 선생님은 삼키는데 문제가 없으니까 뭐 이렇게 드시던 이렇게 드시던. 아니 연습을 좀 하더라고. 아 이런 방법도 있구나 하는 게. 우리가 카스테라 빵 이렇게 깍딱 걸리잖아요. 막 이렇게 삼키세요, 선생님? 아니잖아요. 이렇게.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자연스러운 반응이라는 거지. 그리고 나이가 먹으면
저기 이렇게 환자가 아니더라도 약 걸리잖아. 먹기가 힘들어요. 맞아요. 걸려요. 점점 그래서 이제 걸리네. 그거 그거 대비하느라고 연습하려고. 오늘 그러니까는 연습하느라고 일단 원래는 이게 잘 들어가는 게 맞는데 우리는 지금 의식하고 있잖아. 그래서 안 넘어가는 거야. 이게 아유 웃겨 죽는 줄 알았어. 이거 주사- 뭐야? 막 그러면서 그 주사기. 근데 얘는 너무 크고 솔직히 말해서 너무 크고 쬐끄만한 거지. 아주 얇은 거. 인슐린 용이 나온 게 있는데 걔는 요만큼이 그 주사기 한 개예요. 1cc짜리 주사기거든요. 걔가 1cc에 요만큼밖에 안 되는데 그거를 이렇게 늘려놓은 주사기인 거야. 그러니까 아주 적은 양을 줘야 되면은 그 주사기로 주면 되게 좋겠죠. 요만큼을 이렇게 길게 늘려놓은 거니까 그런 적은 양의 물약을 드릴 때도 좋고, 그 다음에 요렇게 입에다 이렇게 숟가락 물리기 힘든 사람은 이렇게 입에다 쏘면 되잖아. 이렇게 해서 이렇게 쏘면 되니까. 그렇게 그것도 쓸 그럼 때도 씻혀서 써요? 이거 씻어서 써야지. 어. 그냥 약만 일회용이 넣으니까. 아니니까. 일회용인데 이거는 솔직히 우리 입으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약은. 근데 우리 땅에 떨어지고 주워 먹어도 안 죽잖아요. 3초. 3초의 법칙. 땅 3초 안에 주워 먹으면 안 괜찮잖아. 그런 거예요. 그냥 솔직히 말해서. 그러니까 이거는 재활용해도 되지. 그래서 가루약 같은 경우에는 숟가락 사용해서 약간의 물에 녹인 후에 투약을 하거나 바늘을 제거한 주사기, 그거를 이제 침이 없다고 해서 묻힌 주사기라고 하는데, 그걸 이용해가지고 녹인 가루약을 흡입해서 입안으로 조금씩 주입한다. 이제 가루약은 그렇게 드리면 되겠고, 알약은요. 알약을 줘야 돼. 그러면 우리가 이게 3개월, 6개월치 약을 받아오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러면 이렇게 까서 먹는 약 말고 아예 통에다 받아오시는 분들, 아예 그 약 원래 통에다가 받아오시는 분들이 있는데, 네. 그러면 그 약통을 까잖아요. 위에 이렇게 딱 까잖아요. 네. 그런데 우리가 손에다 이렇게 털죠. 네. 그럼 한 개가 나오지 않고 우두두두두두 맞아요. 나오면 다시 이렇게 넣어. 100%. 누구 한 개만 가지고 탁탁 먹는단 말이죠. 그렇죠. 그죠? 그러면 내 손에 있는 거를 다 묻혀가지고 여기다가 넣어준 거죠. 그럼 여기서 이제 다 섞여가지고 얘네들이 이제 막 더러운 거 다 섞여. 이렇게 하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원래 그건 안 된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뚜껑을 열어. 그런 다음에 얘를 여기다가 뚜껑에다 한 번, 그 다음에 뚜껑에서 내 손으로 한 번. 그러니까 너무 많이 덜어서 여기서 덜은 거지. 내 손에 닿기 전에. 덜고, 그 다음에 뚜껑에서 내 거에 하나, 내 손으로 하나를 딱 닦으시면 된다는 거죠. 1번, 2번 넣어야 된다. 2번 단계가 있어야 된다는 거지. 선생님 약은 그냥 이렇게 드세요. 아니죠. 대상자 약은 1번, 2번 원칙을 지키자. 우리가 먹을 때도 저렇게 해요. 원래는 맞지. 그게 맞지. 근데 그게 안 제일 돼서 깨끗한 방법. 근데 이제 저도 이렇게 먹어요. 저도 이렇게 먹고 유통기한 지나면 다 먹고 다 먹어요. 먹고 안 죽어. 막. 그래서 약병에서 약 뚜껑, 그 다음에 손으로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손에 만져졌어, 약이. 손에 묻었어 잘못해서. 손에 너무 많이 빨았어. 이렇게 쏟았어. 그럼 얘를 다시 넣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원칙으로 안 된다. 그냥 시험 때만 안 된다. 시험 때만 안 됩니다. 진짜로 거기 가셔서 약 진짜 버려버리시. 내 손에 닿았어요. 버리면 큰일 납니다. 네. 그거는 처방약이 약이 모자라잖아요. 날짜 딱 맞춰서 갖고 온 거라 가지고 버리시면 큰일 납니다. 일회용 장갑. 일회용 장갑을 거기다가 낭비하시면 한 소리 들을 텐데. 물품 관리에 물품에 굉장히 예민해요. 그래서 뭐 이렇게 함부로 쓰는 거 굉장히 예민해요. 이게 만약에 대상자가 사오는 거면 보호자들도 예민하고 이 대상자도 예민하고, 만약에 시설 뭐 요양원 거기 안에 금액이 다 포함된 거잖아요. 시설장님이 굉장히 예민하시죠. 그러면 뭐 하나 쓰는 거에 되게 싫어하시죠. 종이컵도 못 쓰게 하는 게 있는데요. 일회용 아예 못 쓰게 하는 거. 개인이 사서 쓰는 것도 뭐라고 해요? 개인이 사서 쓰는 거? 그러면은 거를 막 쓰면 안 되죠. 아까 제가 사갖고 제가 아니 그건 되지. 그건 되는 게 그렇게까지. 그렇게까지는 안 될 것. 나중에 하다 보면. 그럼 얼마나 받는다고 내가. 내가 교통비 내면서 다니는 것도 억울해 죽겠는데 내가 장갑까지 사서 가야 된다니. 그럴 리가요. 거기에 다 장갑은 있어요. 일회용 장갑들은 다 있는데 너무 쓰라는 얘기야. 쓴 거면 뭐라고 하고 물티슈만 많이 쓰는 것도 뭐라고 하시고 맞아. 하거든요. 네. 사실 해피잖아요. 그런 게요. 네, 되게 예쁘게 쓸 수 있는 거라서 그런 거가 주는 게 훅훅 주는 게 보이거든. 그런 건 솔직히 말해서.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건 자제를 하시지.